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자료를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전 테슬라 AI 디렉터였던 안드레이 카르파시의 Y 콤비네이터 발표 내용입니다. 아, 카르파시 발표요.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죠. 맞아요. AI 시대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뭐랄까 거의 컴퓨터 과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LLM,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미래, 그리고 LLM이라는 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카르파 씨가 소프트웨어 발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소프트웨어 1.0. 이거 뭐 저희가 잘 아는 거죠. C++나 파이썬처럼 직접 코딩하는 방식. 네,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2.0인데 이건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잘 만들고 최적화 도구를 써서 신경망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개발할 때 이 2.0 방식, 그러니까 신경망이 기존 1.0 코드를 점점 대체하면서 성능이 확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죠. 2.0도 대단했는데 카르파 씨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소프트웨어 3.0의 등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LLM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로 보고 이걸 소프트웨어 3.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새로운 컴퓨터요? 네. 근데 이 컴퓨터가 진짜 혁신적인 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 자연어 있잖아요. 영어든 한국어든. 이걸로,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프로그래밍 된다는 거예요. 와, 프롬프트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니. 그럼 정말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던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자연어만 쓸 줄 알면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죠. 물론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요. LLM을 새로운 컴퓨터로 본다는 게 참 신선한데 여러 비유를 들었잖아요. 전기나 반도체 공장 같은 비유도 있었는데 특히 운영체제 OS랑 제일 비슷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네. 그 비유가 핵심인데요. 카르파시는 지금의 LLM이 마치 1960년대에 아주 초창기 OS 같다고 봐요. 60년대 OS요.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요? 그때 OS들이 보면 되게 중앙 집중적이고 여러 사람이 시간을 나눠 쓰는 시분할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엄청 비쌌고요. 아, 네, 그렇죠. 지금 LLM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성능은 강력한데 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대부분 클라우드에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죠. 그러네요. 우리가 개인 PC 쓰듯이 각자 LLM을 막 돌리는 시대는 아직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컴퓨팅 혁명 같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초기 OS처럼 강력하지만 좀 제한적이고 중앙화된 모습이 지금 LLM이랑 비슷하다는 분석이에요. 그게 또 왜 LLM을 완전히 믿기보다는 좀 제어하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오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강력하면서도 통제가 필요하다. 그럼 이 새로운 OS, LLM의 구체적인 특징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카르파시의 표현이 재밌는데 이거 사람 영혼의 확률적 시뮬레이션 같다고 해요. 사람 영혼의 확률적 시뮬레이션이요?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방대한 인터넷 텍스트를 학습해서 정말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 영화 레인맨처럼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아, 레인맨, 네네. 근데 동시에 없는 사실을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 헬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인지적 결함도 아주 뚜렷해요. 하긴 가끔 엉뚱한 대답할 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화가 끝나면 이전 농을 싹 잊어버리는 선행성 기억상실증 문제도 지적했어요. 컨텍스트 창이라는 게 단기 기억처럼 작동하니까요. 아, 맞아요. 대화 좀 길어지면 앞에서 했던 얘기 까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양면적인 특징 때문에 LLM을 그냥 막 쓰기보다는 잘 다루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부분 자율성 앱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코딩 도와주는 커서 같은 툴이나 검색 엔진 Perplexity 같은 거요. 이런 앱들은 보면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LLM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아, 인간이 계속 핸들을 잡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앱들이 중요한 게 LLM의 그 단기 기억 문제. 그러니까 컨텍스트 관리를 알아서 좀 해주고 작업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GUI,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율성 슬라이더 같은 걸로 AI가 얼마나 개입할지 사용자가 조절할 수도 있게 하고요. 핵심은 칼파 씨가 강조했던 것처럼 AI를 목줄에 묶어두는 것, keep the AI on the leash 이겁니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GUI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텍스트로 쭉 설명된 걸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림이나 버튼으로 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네, 딱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죠. 인간의 능력을 확 키워주지만 그렇다고 슈트 혼자 다 하게 두지는 않잖아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율성만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칼파시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아예 소프트웨어 인프라 자체가 바뀔 거라고 봐요. 웹사이트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인프라 자체가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사람뿐만 아니라 LLM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안내 파일, 뭐 LLM.txt 같은 걸 두는 거죠. 아, 로봇을 위한 설명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문서 형식을 LLM이 이해하기 좋은 마크다운으로 기본 제공한다던가 웹페이지에서 클릭 대신 API 명령어를 안내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에이전트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 자체가 변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정말 큰 변화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소프트웨어는 1.0, 2.0을 거쳐서 이제 LLM이라는 새로운 OS 기반의 3.0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OS를 자연어, 우리말로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분자율성을 통해 인간과 AI가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예, 정말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카르파 씨도 2025년이 에이전트의 해가 될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루프,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맞아요.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점점 더 대화처럼 변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학습 방식이나 업무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한 이 AI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